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일반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정보통신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인데요. 첫 번째 정보통신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정보통신 시스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 서비스. 자, 네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통신의 개념입니다. 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행위이고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만든 정보를 정보통신을 통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와 정보가 비교가 되는데요. 자, 데이터는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 또는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사실이나 개념 또는 값이고요. 자, 정보는 데이터를 처리 또는 가공해서 의미를 부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의 개념이고요. 자, 정보통신의 3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원이 있고요. 자, 수신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송 매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정보를 보내는 쪽, 자, 정보를 보내는 쪽과 정보를 받는 쪽, 그리고 둘 사이의 전송 매체, 이게 정보통신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정보를 입력받아 전송하는 장소이고요. 또는 수신원은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소이고요. 자, 전송 매체는 정보원과 수신원을 연결하는 매체, 즉 통신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통신의 3요소, 정보원, 수신원, 전송 매체. 자,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입니다. 자, 원격지에 분산 설치된 각 단말 장치와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 상호 간을 통신 회선으로 접속해서 정보를 가공, 처리, 보관 및 전송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 정보통신 시스템인데, 일단 가장 크게 데이터 처리계, 데이터 전송계로 나뉩니다. 자, 데이터 처리계와 데이터 전송계로 나뉘는데, 데이터 처리계는 양쪽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계를 통해서 이제 양쪽에서 송신할 때 처리하고 수신할 때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송신자가 또 수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송수신자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송수신자 측에서의 그 신호변환 장치를 통해서 통신회선을 통해서 다시 신호변환 장치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가죠. 자, 데이터 처리계와 데이터 전송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처리계는 정보를 가공, 처리,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컴퓨터와 주변 장치, 주로 컴퓨터죠. 컴퓨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 처리계에서 가공된 정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통신회선과 신호변환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통신회선, 신호변환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자, 송수신자는 데이터 단말 장치,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고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치로 일반적인 컴퓨터 또는 단순 단말기 등 있고요.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입출력 장치로 입출력 기능과 정보를 정확하게 송수신하기 위한 제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송신자의 경우 수신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수신자의 경우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의 목적지가 되겠고요. 신호변환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신자와 통신회선을 연결하는 장치로 정보를 송수신할 때 신호, 즉 시그널 변환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데이터 통신 장치 DCE,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또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DCE, 그러니까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먼트 두 개 다 데이터 통신 장치를 의미하고요. 모뎀은 모듈러 디마듈레이터, 마듈레이터 디마듈레이터의 줄임말인데요. 아날로그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신호 변환 장치로 이용이 됩니다. 변조기와 복조기의 합성어로 송신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에 싣는 기능, 즉 변조와 아날로그 신호에 실려온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능, 즉 복조를 수행하는데요. PC 내장형, 외장형이 있고요. 디지털 서비스 장치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 그래서 DSU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신호 변환 장치로 이용이 되고요. 송신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 회선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것을 부호화하고 전송하고요. 수신 측에서는 이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복호화,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통신회선은요, 송수신 측의 신호 변환 장치 간에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입니다. 유선 전송 매체와 무선 전송 매체 있고요. 예를 들면 전선, 동축 케이블, 라디오파, 무선이죠. 라디오파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전송선 인 경우도 있고요.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입니다. 데이터 단말 장치와 신호 변환 장치 간의 연결 커넥터의 크기이고요. 전기적인 신호 각 핀의 상호 기능과 응용 절차 등에 대한 규약입니다. RS232C는 컴퓨터가 외장형 모뎀과 같은 다른 직렬 장치들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서 미국 전자공업협회 EIA에 의해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정보통신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가 음성통신, 두 번째가 데이터 통신, 세 번째가 화상통신, 네 번째가 영상통신, 다섯 번째가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음성통신은 전화와 음성정보 서비스의 통신이고요. 데이터 통신은 음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보 전송이고요. PC통신 서비스, 이메일 또는 파일 전송 서비스 등이 데이터 통신이겠고요. 화상통신은 그림이나 도표, 차트, 그래픽, 사진과 같은 화상 정보의 전송으로서 팩스, 이미지 파일 전송을 하는 것이고요. 영상통신은 화상통신의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TV 방송, 영상회의, 주문형 비디오 등이 영상통신이 되겠고요. 멀티미디어 통신은 위에서 살펴본 모든 정보들을 통합한 형태의 통신 서비스이고요. 음성과 데이터 및 화상 정보의 통합 형태인 원격회의나 원격 교육을 멀티미디어 통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도 각각의 이름이 있죠. 4개, 사브레, 아르파넷, 인터넷이죠. 알로하. 이런 통신 시스템에
자,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통신회선의 발달 과정입니다. 자, 음성용 전용 회선을 이용했고요. 기존 전화 교환망의 이용, 그 다음에 광대역 회선의 이용, 디지털 전용 회선 이용, 데이터 전용 교환망 이용, 자, 마지막으로 종합정보통신망 ISDN입니다. 자, 발달 과정 보고 있고요. 자,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의 첫 번째, 정보통신의 역사입니다. 자, 몰스라고 하는 분은 1844년 워싱턴과 볼티모어 간의 전신 전기통신의 시초가 된 모르스 부호를 만드셨겠죠. 자, 벨이라고 하는 분은 1876년 전화를 발명하셨고요. 즉 음성통신의 어떤 시초가 되겠고요. 자, 사계는요 1958년입니다. 반자동 방공 시스템으로서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은 4개. 자, 정보통신의 시초라고 불립니다. 4개. 자, 사브레는 상업용 시스템입니다. 61년이고요. 세계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 자,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4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 사브레. 자, 여러분들 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파넷입니다. 미국에 1970년이라고 써있는 1969년이라고 써있는 책도 있어요. 자, 어쨌건 69년이건 70년이건 컴퓨터 네트워크이고요. 전 미국 컴퓨터망의 어떤 그 연결을 했다라는 거고, 얘는 아르파는 자, 인터넷의 시초가 됩니다. 인터넷. 자, 미국의 텔레사는 1975년인데요. 패킷 교환 신호 방식으로 패킷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자, OSI 7계층 참조 모델이 1977년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ISO에서 개발한 개방형 시스템 상호 접속 규정이고요. 1980년대 이후 종합정보통신망 ISDN, 근거리 통신망 LAN,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DN, 부가가치 통신망 BAN 이후 등이 이런 것 등등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전기통신 이전의 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전기통신 이전의 통신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요. 몸, 동작, 언어 및 각종 물리적 도구를 이용한 원시적 통신 시대였고요. 자, 전기통신은 전신을 사용하는 1세대, 전화를 사용하는 2세대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정보통신 시대는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는 제3세대, 통신과 컴퓨터 각각의 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복합적 고대 정보 활용 기술인 제4세대로 발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통신의 발달 과정인데요. 자, 최초로 봉화라든지 북이라든지 깃발 이런 걸로 옛날에 정보 전달의 수단을 했고요. 자, 신호기가 모르스라는 분이 모르스 부호를 즉 신호기를 만들어냄으로써 1837년 자, 전신이 발명되었고요. 1844년 모르스 전신 통신 이 모르스 전신의 통신이 이제 나타났고요. 자, 제1세대는 전신인데요. 텔렉스입니다. 기록통신이었고요. 1876년 벨 전화 발명 벨이 전화를 발명하셨고요. 에디슨이 탄소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자, 제3통신은요. 데이터 통신인데요. 정보 가공 전달
하는 목적을 했고요. 1958년 4개 반자동 방공망이었고요. 1961년 사불에 자 예약 회계 작업을 했다는데 자 민간 작업이죠. 자 그 다음에 사통신입니다. 정보통신과 위성통신인데 1965년 인텔셋 상업용 위성통신이 이제 쏘아지게 되는 거고요. 제5통신은 멀티미디어 통신 광통신인데요. 1980년 단파장 시스템, 1981년 장파장 시스템을 또 이용했다고 하고요. 자, 제6통신은 무선 인터넷입니다. 자, 여기 그 IMT 2000 같은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2000년에는 블루투스, 2002년에는 IMT 2000이라고 하는 통신 기술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통신 기술의 발달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위쪽은 아날로그 전송, 아래쪽은 디지털 전송. 자, 그래서 아날로그 쪽은 교환 회선을 이용하고요. 자, 전용 회선을 이용하는데, 자, 교환이든 전용이든, 자, 음성급 교환 개방, 음성급 교환 회선 개방, 그 다음에 음성급 교환 회선, 고속도 광대역 아날로그 전용 회선, 자, 이게 거치면서 데이터 전용 교환망, 그리고 디지털 전용 회선을 이용해서 ISBN을 구축하게 되겠고요. 자, 인류가 최초로 행한 통신은 손짓, 말, 외침, 북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사회가 점점 커지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원거리 통신을 하는 방법이 필요해졌고요. 원거리 통신 방법은 봉화, 파발마, 비둘기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인쇄기술의 발달은 통신이 대중매체의 기능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전기통신, 원거리 통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의 통신과 현대적인 통신의 구분 기준이고요. 자, 1884년 모스라는 분에 의해서 최초의 전신이 발명이 되었고요. 1876년, 그보다 몇 년 앞서 미국의 벨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자, 모스 부호는요, 짧은 발신 전류 점과 비교적 긴 발신 전류 선을 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1844년 워싱턴에서 볼티모어 사이에 전신 연락에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의 발견입니다. 자, BC 600년경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분은 호박을 마찰하면 전기가 띄어지는 거죠. 대전하여 가벼운 물체를 흡인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호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가 electron이 그 뒤에 전화되어 electricity라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신 전화망인데요. 전신은 텔레그래프, 현대적 전기통신의 시초입니다. 1837년 모스가 발명하셨고요. 1844년 상업용의 전신 시스템이 발명이 되었고 모스 부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1876년 3월 알렉산더 그라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했고요. 자, 1877년 1월 30일 상자 모양의 전화기가 등장했고요. 600여 대의 전화가 교환국 없이 각자의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1887년 벨은 유럽의 전화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직접 전화 통화 시연을 했고요. 자, 초기 전화망의 형태로 연결하게 되면 사용자가 n명인 경우 이에 n-1개의 회선이 필요합니다. 연결 비용 많이 들고요. 회선의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전기통신, 원거리통신인데요. 1901년 마리코니가 모스부어 무선 송충기를 발명했고요. 무선통신의 시작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무선전신과 전화기가 사용되면서 무선통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지상과 항공기 사이의 통신도 가능했고요. 자, 마르코니의 사진과 무선 송출기 모스부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정보통신은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그 합인데요. 네트워크의 기술 혁신과 컴퓨터의 발달과 정보 전달의 시간적, 지역적, 개인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의 합이고요. 초기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예로서 1958년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한 반자동 지상관제, 자, 세미 어토믹 그라운드 엔바이런먼트의 줄임말 4개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입니다. 4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센터에 있는 컴퓨터와 항공 레이더망을 연결하고 항공기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한 다음 다시 임무 수행 중인 전투기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시스템입니다. 58년입니다. 자, 온라인 정보 시스템의 이용과 동시에 통신 기능을 이용한 정보 전달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는 1974년 IBM이 발표한 SNA입니다. 자, SNA는 컴퓨터 간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용자의 이용 형태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화된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자, SNA는 IBM 호스트와 터미널 간의 통신을 위해 개발된 독자적인 통신망 구조이고요. SNA는 OSI7 계층 모델과는 대응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 형태는 전신, 전화, 데이터 통신이 각기 별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요.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 전송하는 초고속 디지털 종합정보통신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TCP/IP라는 통신 규약을 대부분 표준으로 사용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없이는 산업 활동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호의 의미입니다. 기존의 음성이나 영상은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는데요. 소리의 고저가 음향 정보의 주파수에 해당하고요. 음폭은 진폭에 해당하고요. 음향 정보는 연속적인 진폭 값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로서 전송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사이는 선과 숫자로 구별이 되는데요. 즉 아날로그는 곡선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요. 서류의 주파수나 진폭 등의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전류를 전달합니다.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숫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와 흐르지 않는 상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전달을 합니다. 자, 전자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구분을 하는데요. 아날로그는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표현 수단에서의 변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은 손가락으로 세무를 할 때 그 단위가 되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디짓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전자기 신호를 이용하여 한 시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연속적인 값을 표현하기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전류가 매우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두 상태로 모든 값들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방식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부호화의 의미입니다. 전송 매체에서 보낼 수 있는 신호 형태와 정보의 표현 형태가 다른 경우 정보를 전송 매체에서 전송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부호화라고 합니다. 자, 정보를 전송 매체에서 전송 가능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고요. 복화는 변환된 신호 형태를 정보 형태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신호 변환기는 부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하는 기기이고요. 자, DSU, CSU, 모뎀, 코덱, PCM 기기, 전화기, 방송장비 등이고요.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아날로그 같이 네 가지 부호화 방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디지털 부호화인데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디지털 매체를 DSV, CSV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가 나오고요. 컴퓨터에서 디지털 모니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고요. 단극형, 극형, 양극형 방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디지털 부호화인데요. 단극형, 극형, 자, 그 양극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단극형은 오직 한 준위의 값만 이용하고 0 또는 1값 중에 하나의 값만 부호합니다. 단순하고요. 구현 비용이 저렴해요. 직류 성분과 동기화라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요. 자, 극형은 양과 음의 두 가지 전압 준위를 같이 사용하고요. 회선의 평균 전압을 감소, 직류 성분 문제로 완화합니다. 양극형은 양, 음, 영 세 가지의 전압을 준위를 사용하고요. 준위 0은 이진수 0을 표현, 양전압과 음전압은 교대로 1을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화입니다.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코덱을 거쳐 디지털 신호로 바꿉니다. 자, 랜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화의 일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펄스 코드 변조, 펄스 코드 마듈레이션, PCM인데요. 자, PAM, Pulse Amplitude Modulation. 자, 이것에 아날로그 정보를 크기에 따라 높이가 다른 펄스열로 나열한 1차적인 펄스 변조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조, 즉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화 방법이고요. 컴퓨터와 관련된 아날로그 신호 체계는 거의 PCM에 기반하여 저장이 되어 전송이 되고요. PCM 신호를 생성하는 순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 PAM 신호를 변환합니다. 양자화해서 펄스의 디지털 레벨의 비트 수만큼 이진 코드 열로 변환하고요. 변환된 이진수 값을 펄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디지털 아날로그 부호화인데요.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인데 디지털 신호, 모뎀,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순서가 될 수 있고요. 진폭 편의 변조가 있고요. 자, Amplitude Shift Keying인데 ASK입니다. 신호의 진폭을 변경하고요. 주파수와 위상은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잡음에 가장 취약한 부호화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주파수 편의 변조 FSK입니다.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하고요. 진폭과 위상은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1보당 1비트의 신호가 전송되므로 비트율과 보호율은 같고요. 진폭 편의 변조 방식보다 잡음에 강하고요. 비교적 회로도 간단하고요. 데이터 전송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위상 편의 변조는 PSK, 신호의 위상을 변경하고요. 최대 진폭과 주파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잡음이나 주파수 제한 등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구상 진폭 변조라는 게 있는데 ASK와 PSK를 조합하여 하나의 신호 변화에 보다 많은 비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방법으로 4QAM, 8QAM, 16QAM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디지털 아날로그 부호화에 대한 도움 그림이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아날로그 부호화입니다. 진폭 변조 있고요. 주파수 변조 있고요. 위상 변조 있습니다. 진폭 변조는 AM. 자, Amplitude Modulation의 줄임말로 신호의 진폭 변화에 따라 반송파의 진폭이 같이 바뀌는 변조 방식이고요. 주파수 변조는 Frequency Modulation. 반송파의 주파수가 신호의 전압 변화에 따라 변조가 되고요. 위상 변조입니다. Phase Modulation, 그래서 PM. 신호의 위상이 변조 신호의 전압 준위, 즉 진폭의 변화에 따라 신호 위상이 바뀌는 변조 방식입니다. 우리가 FM 라디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죠. 자, 8QAM, 16QAM, 16QAM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의 개념. 두 번째, 정보통신 시스템. 자, 세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 서비스. 자, 네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